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어제 미국 증시는 안도감의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업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7만 건 감소했으며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공개되었을 때는 급증했던 미시간, 미주리, 텍사스 이쪽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빠르게 줄어드는 걸 봤을 때, 지난번에 급증했던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허리케인과 계절적 요인이 맞았구나. 이거를 증명하면서 증시가 쭉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용 침체 우려는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 필반 그리고 엔비디아도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부터 5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증시가 또 받쳐준 것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쌈짓돈이 많았나 봤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B2가 확실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6일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84.5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난 1일이 84.1조니까 약 4천억 가까이가 한 번에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코스피가 8% 빠졌던 날, 그날 하루에만 4천억이 증가하며, 이분들이 왜 대출 받았는지 대충 예상이 가죠.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 빚내서 뭘 샀나 봤더니 삼전, 닉스 외에도 아모레퍼시픽과 기아를 크게 매수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투자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신용융자 잔고는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크게 터졌다는 거겠죠. 자, B2 규모 감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도 6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B2라고 표현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빌린 돈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 잔고가 지난 6일 기준 하루 만에 1.3조가 증발하며 역대 최대 낙폭까지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증시가 변동성이 컸다는 건데, 하지만 지금 딱 봤을 때는 V자로 올라가는 모습을 살짝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이 진짜 매수 기회였을지, 아니면은 지금 짜장면 주고 다음 주에 다시 고아원 데리고 갈지, 아직까지는 긴장을 놓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캐시우드는 V자 반등에 베팅하나 봅니다. 열심히 저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기술주, 급락소, 아마존, AMD, 로크 등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고요. 또한 아크의 핀테크 펀드는 레딧, 메타 등을 추가 매수 시점은 이번 주 초로,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걸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 수혜주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장주의 모멘텀이 부각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완전 우리 몸으로 느껴봤죠. 돈이 시장에 넘쳐나니까 진짜 별의별 게 다 오르기 시작하고,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의 흐름과 좀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주식 시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가장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게 뭔가?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면서 타격을 받았던 애들이 가장 힘들겠죠. 그건 바로 바이오와 리츠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도 바이오는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고, 또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보니 리츠도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론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또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야 될지, 아니면 눌림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사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리츠입니다. 주봉인데요. 이미 올해 초부터 저점을 찍고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왼쪽에 있는 SK 리츠 벌써 3,700원에서 5,200원까지 상승,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ETF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죠. 알테오젠 대표 주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저점 대비 10배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 바이오도 최근 들어 2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넷마블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50% 넘게 상회하는 모습, 서프라이즈를 내줬는데요. 아스달 연대기, 나 혼자만 레벨업, 레이븐 등이 잘 나갔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2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넷마블 하반기에 또 방치형 장르의 신작이 있어서 그 기대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오늘 주가는 완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이가 없지만 이미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킹 반영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는 야,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게 반영된 거면 그게 무슨 서프라이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10% 넘게 밀리며 주주분들의 속은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화장품 대장이 쓰러졌다. 이틀 전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완전 끔찍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중국발 어닝 쇼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화장품주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건들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실적 쇼크의 원인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박살이 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적자를 낸 거지 다른 쪽은 나름 괜찮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향 화장품 기업은 오히려 기회다. 지금 하락한 게 매수 기회다. 이러한 심리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와중에도 1%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 소식이 주말 사이에 얼마나 커질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일본 미야자키현 어딘지 몰라서 한번 지도를 봤더니 우리나라 독도 있죠. 거기서 쭉 내려가서 일본 땅을 뚫고 쭉 내려가면은 있는 그 일본의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7.1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나오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린가 봤더니 요 지진이랑 난카이 대지진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일본 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지금 난 지진 7.1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이내 발생할 확률은 80%라고 이미 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난카이 지역의 대지진에 대한 경보를 발생시키며 규모 8에서 9짜리 큰 지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알 수는 없겠지만 무려 23만 명이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9만 채의 건물이 피해를 볼 정도라고 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자연재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일본 바닷가 지역은 일단 놀러 가면 안 되겠다. 당분간은 놀러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린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지만 지진 관련주를 한번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참고로 관련주로는 삼형 엠텍 등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 후 첫 실적 발표. 자, 네이버 웹툰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매출 4,400억으로 전년비 0.1% 성장했습니다. 야, 근데 웹툰 관련주면은 좀 크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율 때문에 이런 착시 효과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자, 엔화 약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 변동이 없었다면은 11%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환율 변동이 있어서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건 뭐 팩트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실망감이 나오며 시간에서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토론이 9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에서 주최하는 대선 토론에 나서지 않고 보수 성향인 폭스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야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 혹시 내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냐 이렇게 쫄을 시전하자 결국 ABC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폭스랑 MBC에서도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해리스는 폭스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가 일단 이것만 봐도 트럼프가 기선제압에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토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질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제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주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CS 윈드, 거터양 이후에 오른쪽으로 살짝 기는 모습까지 나타났죠.
혹시나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친환경 관련주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안 그래도 하락하던 주가에 물폭탄까지 던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자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CS 윈드는 호실적까지 꺼내면서 대선만 잘 풀리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은 CS 윈드의 목표가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어땠나? 2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고요. 매출도 전년비 2배나 증가한 8,500억을 찍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BM에도 오늘 갑자기 호재가 등장했습니다. 야, 얘도 친환경 때문에 올랐나 하고 봤는데 그거보다는 바로 이동채 전 회장 있죠. 그 사람이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동채 전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미공개 정보 이용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11억으로 사실 지금의 이동채 회장에게는 너무나 작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돈 또 바로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징역까지는 안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항소에서 징역 2년, 대법원에서도 2년 확정이 떨어지면서 지금 1년째 복역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복절 특사 이야기가 나오자 오늘 에코프로 BM 등 에코프로 친구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2차 전지가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그래서 아마 손절 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야, 이런 소식으로 올라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를 보겠습니다. 야, 5% 아니 6%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상한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SK텔레콤 어제 오르는 거 봤고요. 오늘은 KTNG도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려 10만 원을 넘게 터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시국 때부터 노잼 주식으로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KTNG. 그러나 고배당의 매력이 존재하고 있는 와중에 금리나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자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예상 배당은 5%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KTNG, 이 친구도 좋긴 하지만 그런데 어제 공부했던 SK텔레콤이 배당이 6%가 넘었죠. 그래서 그게 좀 더 좋지 않나? 살 거면 반반 사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대웅제약이라는 기업도 신고가를 냈네요. 자, 대웅제약 52주 신고가 내고 미끄러지긴 했지만 어쨌든 신고가 낸 기업이고요.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지 다 아시죠? 전 국민이 먹는 우루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면서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침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약했던 건지 오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매출액은 전년비 6% 증가, 영업이익은 37%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 기업의 목표가는 평균 16만 원 이상을 전부 다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겠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 기디시랑 계속 같이 공부하셨다면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2차 전지와 화학주가 바닥을 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둘 다 올해 회복은커녕 내년 회복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롯데케미칼은 실적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2분기 1,100억의 손실을 봤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벌써 3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롯데케미칼 직접 그 업황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잘 보고 있겠죠. 그런데 업황 반등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이야기도 꺼내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은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11%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러자 증권거래소는 목표가를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나증권은 13만원에서 10만원, NH는 11만 5천원에서 9만 5천원, 전부 다 10만원 내외로 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치킨 가격이 오르고 2만원이 넘어가면서 대형마트의 가성비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그냥 돌리기만 하면 바삭하고 맛이 있어서 배달 음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홈플러스의 당당 치킨은 출시 후 지금까지 1,000만 팩 이상이 팔렸고 출시 초에는 7,000원을 밑도는 가격으로 오픈런이 일어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당당 두 마리 통닭 허브 후라이드 치킨 콤보도 연일 완판하고 있어서 확실히 경기가 안 좋구나, 싼 게 최고구나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네요. 또한 롯데마트에서도 1만원 초반의 큰 치킨이 월 평균 8만 개나 팔리는 제품이고요. 이마트도 이제 오는 9일 6,000원대의 어메이징 완벽 치킨을
새로 출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두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금감원장 정정 요구 지속하겠다. 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충격을 우리에게 남겼고 한동안 시끌시끌 했었는데요. 통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금감원은 정정 요구서를 내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정 요구서 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금감원장이 또다시 나서서 저격 발언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나?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에 더해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인 와중에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경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은 6일 정정 신고서 사실 바뀐 것 없이 제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금감 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또다시 정정 요구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